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V 셋업,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MV 셋업,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MV 셋업 한번 쳐볼게요. MV SETUP, MV 셋업 실행을 하고요. 자, 이제 전에 저희가 배웠던 게 이제 얼라인, 정렬해주는 거,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건 이제 스케일, 뷰포트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크리에이트 옵션, 그 다음에 뭐 타이틀 블럭 이렇게 있는데, 원두는 당연히 취소하는 거니까 굳이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전 작업을 취소해 주는 거니까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먼저 설명할 거는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라는 거, 저 이제 단어 뜻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만들다는 건데, 말 그대로 만듭니다. 뭐를 만드느냐? 뷰포트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뷰포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명령을 저희가 배웠어요. 뭘로 했어요? mView라는 명령, 단축키 mV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 그러니까 뷰포트를 생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걔랑 동일해요. 크리에이트는 동일해. 그래서 꼭 뷰포트를 만들 때 mView라는 명령을 통해서 만들 수만 있는 게 아니라 MV 셋업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럼 MV는 몰라도 되고, MV 셋업만 알고 있어도 뷰포트 만들고 관리하고 다 되네. 그거 하나로 다 되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되는데 이게 이제 뷰포트를 만들 때 제공하는 옵션 자체가 MV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MV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MV 셋업으로 크리에이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C를 치고 딱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면은 뭐 델리트 오브젝트 옵션에 있는 게 델리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뷰포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언두는 뭐 당연히 취소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안에 기본으로 돼 있는 게 크리에이트, 만들어주다라는 거잖아요. 자, 델리트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뷰포트를 지워줄 때 써요. 그래서 D 입력을 하면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선택을 딱 하면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MV 셋업을 와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MV 셋업 실행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레이즈 명령으로 지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레이즈 명령으로 충분히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은 선택하고 델리트 버튼 눌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워주는 방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MV SETUP 와서 크리에이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델리트 오브젝트 D를 치고 하지는 않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워주는 거겠죠. 이 델리트로 이제 그려져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은 객체도 지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레이즈 명령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레이즈 방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이거를 굳이 MV 셋업을 들어와서 델리트 오브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자, 다시 MV 셋업 와서 크리에이트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크리에이트 뷰포트인데, 기본이 크리에이트, 뭐 뒤에 뷰포트라는 말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크리에이트, 기본이 이제 크리에이트 옵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그냥 땅 치면 크리에이트 옵션이 실행되는데, 뭐가 뜨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커맨드 라인에. 근데 이제 보면은 0, 논, 1, 싱글, 2, std,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3, array of viewport라는 건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저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mview 명령에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뷰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것 메뉴를 제공을 하듯이 얘도 그걸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mview에서 나왔던 옵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 3개를 거다 라고 하면 3을 입력을 하고, 옵션 3을 입력을 하고, mview에서는 옵션 3을 입력을 하고 만들면은 영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화면 3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이제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0번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에이트 만들겠다고 들어왔는데 0, 논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만들 거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겠지. 논 만들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무 뷰포트도 안 만들 건데 크리에이트 들어와서 크리에이트로 들어와가지고 0을 논 안 만들 겁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1 싱글이죠. 1을 입력하고 엔터 치고 나면 이제 뭐예요? 퍼스트 코너 오브 바운더링 에어리어 포 뷰포트. 뷰포트가 생길 영역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퍼스트 코너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대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뷰포트 삽입할 때 뷰포트를 삽입할 영역을 지정해준 행위를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쵸?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싱글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내가 지정한 영역에 한 개의 뷰포트를 생성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MV로 해서 아무 옵션을 입력 안 하고 지정해 주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V SETUP MV 셋업 들어와서 크리에이트로 들어와서 옵션 키를 칠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C 하면 똑같은 내용 떠요. 예,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거였죠. 자, 여기서 이제 안 해본 게 이제 2번을 딱 눌러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영역을 또 골라달래요. 뷰포트로 영역을 딱 찍으면,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distance between viewport in x direction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엔터 해서 요렇게. 그러면은 STD 엔지니어링 3번 옵션 2번 옵션이 STD 엔지니어링인데 STD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탠다드를 줄여서 STD라고 쓴 거예요. STD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데 엔지니어링은 거의 캐드 쪽에서는 뭘 생각을 하냐면 기계 쪽을 얘기해요. 기계 쪽. 기계 쪽. 스탠다드 기계 표준 뷰포트를 생성을 해주겠다는데 보면은 뷰포트가 4개가 생성이 돼요. 4개가 생성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좀 다르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모델에서 봤던 그 작업 화면이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돼 있는데 컬러풀하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대각으로 봤죠. 등각으로.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2D를 할 때 2D 도면을 가지고 뷰포트를 할 때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정면도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는 평면도가 들어온 거고 여기는 우측면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삼각법을 사용을 하는데 삼각법의 기본 3면도를 물어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요. 물론 실제 도면 업무에서는 그렇게만 쓰이진 않는데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그러니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들어온 거고 얘는 뭐예요? 등각뷰. 일반적인 표준 등각뷰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에서 본 거. 그래서 2D를 전개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를 그렸을 때 많이 사용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레이아웃 온 와서 MV SETUP MV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스탠다드 엔지니어링 해서 영역을 찍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 저건 이따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엔터에서 넘어갈게요. 화면 4개가 들어오는데 4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여긴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 여기는 등각뷰. 근데 이제 화면에 꽉 차게 그려진 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케일 값이 다 달라요. 축척 값이. 여기는 0.56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0.563 돼 있고 수점짜리 더 뒤까지 봐야 되나요? 이거 0.53650 여긴 똑같고 이 두 개는 똑같고 얘는 0.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뷰포트마다 여기 좀 다르게 들어와요. 뭐 들어올 거면은 이렇게 넣어줄 거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얘 다 웬만하면 정비율로 놓을 텐데 똑같은 비율로 놓을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건 상당히 기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그래서 이거 모델에서 가면 평면도다. 그럼 위에서 본 거잖아요. 톱. 요 모양이 들어온 거예요. 요 모양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정면도는 이제 요쪽에서 본 거잖아요. 프론트 쪽에서 본 거잖아요. 프론트. 요 모양. 요 모양이 요렇게 들어왔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측면도는 라이트. 요쪽. 예, 라이트. 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리고 이제 등각뷰도 보여드려야죠. 등각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쪽 대각에서 바라본 거. 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탠다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CAD에 3D 작업을 해서 뷰를 들여올 때 이제 일반적인 두면 전개 방식,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리고 등각뷰가 놓이는 이렇게 요 방식으로 자동으로 뷰를 생성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토캐드 가지고 3D 작업을 해서 걔를 어떤 도면화 작업을 하는데 빠르게 이제 화면 분할을 해주고 싶다. 저 뷰포트 분할을 해주겠다. 한 개의 모델을 가지고 그때 사용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거는 이제 MV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죠. MV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안 하니까 MV에서 작업을 하려면 수동으로 모델 스페이스 내가 일일이 들어가서 거기서 뷰를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일일이 내가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MV 셋업에서 있는 그 크리에이트 기능이 요거를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D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엠뷰 하나의 모델링 된 걸 가지고 걔를 이제 도면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원래는 3D 작업할 때 걔를 2D 도면화 시켜주기 위해서 해주는 뷰포트를 생성해주는 명령이 또 따로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3D 기능을 배우고 오토캐드의 3D 기능을 배우고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도면화 할 때 나오기는 나올 건데 솔직히 이 기능을 사용 안 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단순히 이제 바라보는 시점만 바꿔주는데 얘네들이 3D 형태가 아닌 2D 형태로 좀 정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는 입체를 보면 수문선은 수문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뭐 중심선도 표현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제공을 안 하죠. 그러면 얘 가지고도 2D 도면화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뷰포트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 있기는 한데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렇게 잘 쓰이는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볼 게 있죠. 한 가지 더 볼 게 아까 이제 하다가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고 제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지 한번 봐야겠죠. MV SETUP MV 셋업.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2번 했어요. 당연히 이제 화면이 4개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 코너에서 이쪽 코너까지 이렇게 찍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제 distance between viewport in x direction. 그러니까 저만 해석하면은 x축 방향으로 거리를 이렇게 들려요.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between 사이 거리. 그래서 저기다 제가 20을 입력을 해볼게요. 20. 그 다음에 y축 거리도 물어봐요. 여기도 20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생성한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뭐예요? 뷰포트를 4개를 동시에 생성하는데 사이에 거리를 띄워서 내가 지정한 만큼. 그래서 이제 x축 거리, x축 사이의 거리 요렇게. 그 다음에 y축 사이의 거리 요렇게. 띄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서 뷰포트를 생성해준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겠죠. 뷰포트 4개를 동시에 내오는데 배치를 이제 딱딱 붙여서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편의성을 가진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V SETUP MV 셋업 하고 크리에이트에 또 크리에이트로 들어오면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죠. 3번 어레이 오브 뷰포트. 예, 저 어레이가 힌트입니다. 어레이 오브 뷰포트. 뷰포트를 생성을 하는데 어레이 개념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축 방향으로 몇 개, Y축 방향으로 몇 개 해주면 그대로 딱 배열돼 가지고 생성이 돼요. 그래서 3번. 자, 그리고 나서 코너 지정을 하고 요렇게 지정을 하고 지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물어보는 게 X축 방향으로 개수가 몇 개예요? 그래서 제가 5개를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Y축 방향으로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다가는 3개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는 방금 했던 요거랑 똑같습니다. 사이에 띄워주는 간격 얼마로 할 거냐. 요거는 제가 X축 간격 먼저 물어보는데 2mm. 그 다음에 Y축 간격 물어보는데 요거는 5mm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 제가 X축으로 5개 놔라. 그리고 Y축으로 이렇게 3개를 놔라. 그리고 X축으로 띄우는 간격은 2mm.
그 다음에 Y축으로 띄우는 간격은 5mm를 입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개 배열식으로 쭉 할 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딱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요거, 다 등각뷰로 들어오네? 그러면은 어레이 뷰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항상 저렇게 등각뷰가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등각뷰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MV 한번 해볼까요? MV 명령으로 뷰포트를 하나 그냥 생성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등각뷰가 들어와요. 전에 작업할 때 MV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상에서 모델에서 작업할 때 봤던 2D 화면, 즉 평면도 상태죠. 이 상태로 들어왔는데, MV로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마지막으로 생성된 뷰포트의 방향을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엔진 입력을 하면은 뷰포트가 4개가 생성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마지막에 생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생성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 방향으로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모델 스페이스로 한번 들어올게요. 따당 해가지고 모델 스페이스 한번 들어오고 따당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MV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평면도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방향은 솔직히 말하면 얘만 이제 정면도 평면도 뭐 이거 나 바꿔서 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뷰포트 바라보는 시점 방향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상태, 요거 이제 요게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MVSET UP MVSET 와서 크리에이트에 크리에이트 어레이 3 그래서 개수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 개수는 조금만 줄게요. 2에 2 하고 간격은 안 줄게요. 0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온다. 요 방향성이 바뀌진 않아요.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얘가 생성됐어요.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스탠더드 엔지니어링을 해서 마지막에 그려진 게 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향성이 바뀌진 않는다. 들어오는 모델 뷰에 바라보는 시점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뷰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에 대한 내용은 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다중배열로 뷰포트를 전개할 때인데, 일반적인 도면 상황에서 이렇게 뷰포트를 전개할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무슨 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뭐 하면은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D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3D 작업을 한다. 어떻게 3D 작업을 한다. 근데 3D 작업을 한다고 해도 저게 우리가 원하는 도면의 형태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바라보는 시점만 바꿔서 전개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도 잘 안 쓰이는 편이에요. 안 쓰이는 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MV 셋업을 통해서 크리에이트 뷰포트를 생성하는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MV 명령을 따로 씁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기능들이 더 유용하고 옵션들이 더 유용하고 편리한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나는 MV 필요 없고 MV 셋업으로 다 퉁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제 MV 셋업 명령을 알려줄 때 이 크리에이트 옵션은 잘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잘 안 쓰는, 일반적으로 업계 통상 잘 안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나머지 옵션 알아봐야겠죠. MVSET UP. 자, 나머지 옵션은 이제 옵션하고 타이틀 블럭인데, 타이틀 블럭 먼저 할게요. 자, 타이틀 블럭. 자, T입니다. T 치고 나면 뭐 이제 뭐 이상한 냉들이 나와요. 뭐 델리트 오브젝트 나오고, 오리진 나오고, 언두 나오고, 인서트 나오고. 기본제로 옵션으로 인서트가 돼 있는데, 인서트. 자, 인서트를 먼저 할게요. 딱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입력해야 될 값들이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거. 타이틀 블럭을 불러올 건데, 넘버를 입력해달라. 어떤 타이틀 블럭을 불러올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주면 돼요. 0번은 당연히 안 하겠지. 0번이 왜 꼭 있는지 모르겠어, 논이. 이제 다른 걸 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1번, ISO A4 사이즈, 밀리미터라고 돼 있는 거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면, 갑자기 뭐가 들어오네요. 그리고는,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네임 이즈 A4, DWG하고 yes. 이거 맞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yes를 딱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지금 들어온 게 뭐예요?
보면 양식이지, 양식.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타이틀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타이틀 블럭. 타이틀 블럭인데 그게 이제 그 오토캐드 기본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양식이 따로 없고 급하게 도면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들어오는데 네. 잘못했네요. 하지 말아야 버튼을 인서트 버튼을 눌렀어요. 예, 인서트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자 다시 할게요. MVSET UP 그리고 나서 타이틀 블록 T 하고 인서트 했는데 인서트 하니까는 이제 위치를 내가 정하지는 못했는데 그 위치를 바꿔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옵션 중에 오리진을 해줘야 돼. 오리진 5 하고 여기서 내가 화면상에서 원하는 점을 하나 찍습니다. 나 여기 기준, 여기가 기준이야. 지금 마우스로 찍은 저 포인트 저희가 기준이야 라고 정해주고 나서 인서트 해주고 원하는 양식을 2번 골라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제가 찍어준 위치를 기반으로 도면의 양식의 좌측 하단을 딱 위치시켜줘요. 그래서 오리진을 통해서 바꿔준다. 그럼 오리진을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배치 작업 창에 0,0 절대 원점 위치에다가 갖다 넣어줘요. 좌측 하단을 맞춰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용지 사이즈에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면 양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타이틀 블록 기능이다. 그쵸? MVSET UP.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블록 T. 자, 들어가서 이제 델리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지워주는 거 이레이저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아까 크리에이트 할 때도 봤지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언두는 뭐 취소하는 거니까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불러올 이제 오토캐드가 제공하고 있는 양식의 종류를 골라주는 거. 인서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넣어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양식을 갖다 놓을 위치 포지션을 오리진으로 바꿔준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타이틀 블럭에 대한 설명이 끝나겠죠. 이거 양식 쓸 일 있냐? 아마 연습하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걸 쓸 일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다 자기 회사 로고 박아가지고 양식들을 다 만들어 놓지 뭐 캐드에 있는 기본 양식 가지고 뭐 한다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MVSET UP. 자, 옵션입니다. 옵션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일단 뭐 레이어 L을 쳐보죠. 레이어 쳐보면은 엔터 레이어 네임 for 타이틀 블럭. 근데 요거는 제가 유일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이틀 블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타이틀 블럭이 뭐예요? 이 도면 양식이잖아요. 도면 양식 인서트 할 때 도면 양식이 배치되는 기본 레이어가 어디냐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레이어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레이어 이름을. 그래서 만약에 1번이다 라고 적어놓고 익사이트 빠져나간 다음에 타이틀 블럭 T를 하고 인서트를 해서 A4 1번 불러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의 1.4선으로 지금 1번 레이어 제가 지금 빨간색의 1.4선 세팅했거든요. 1번 레이어에 들어온다. 그래서 타이틀 블럭이 삽입되는 레이어를 지정을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리미츠인데 이게 이제 레이어 L을 쳐버렸네요. 잠깐만요. 취소. 익사이트로 빠져나갈게요. 여기서 리미츠니까 LI 할게요. 그러면 이제 set drawing limits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뭐 이거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yes를 해주면 그리고 빠져나갈게요. 그럼 뭐가 되나? 뭐 리미츠 명령에 뭐 변화가 있나? 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에 이제 리미츠의 온오프 기능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예스 해가지고 오늘 했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선을 그는데 선이 그려지면 안 돼요. 선을 그려지면 안 돼요. 리미치 영역을 벗어난 데서 제가 그린 거니까. 근데도 그려지죠. 그래서 저 리미치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는 뭐 제가 다른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MV, SET, UP.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니츠. 유니츠는 뭐, 지금 이제 사용할 도면에, 지금 그러니까 배치해서 작성하는 도면에 단위를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에 단위를 세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거를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리미치 값을 정한다든가, 뭐, 기타 배치할 때 위치 거리 값을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도면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모델 공간에서는 이제 밀리미터로 단위를 그리고, 이제 도면 공간에서는 뭐, 인치 개념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단위를 바꿀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저걸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그래서 이제 뭐 내용 자체는 그래요. 도면 공간, 요 배치 공간, 여기에 단위를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MV 셋업. 자, 마지막 옵션. XREF. 저게 이제 외부 참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XREF면 그래서 X. 네, 외부 참조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인서트. 눌러주면 인서트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이제 입력하는 거 뭐 나오는 게 없고, 그쵸? XREF 그래서 이제 XREF 어태치 해주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 키를 반응했을 때 뭔가 다른 거 외부 참조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메뉴가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 좋은데 뭐 그러진 않아. 이게 옵션 설정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아니면 이제 저 외부 참조를 붙이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게 옵션이니까 옵션 설정을 해주는 내용인가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제가 전혀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 부분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게요. 뭐 이제 캐드 강의를 하면서 왜 저렇게 모르는 게 많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부분 알고 계신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캐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해본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는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굳이 나오는 일이 없었고, 제가 이제 캐드를 공부할 때 참고했던 참고서 쪽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일반적으로는 없었어요. 잘 안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MV 셋업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D 쪽에서 제가 배치에 대해서 설명할 건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했던 2D 캐드에 관련된 기초 강좌는 다 끝났어요. 물론 이제 뭐 어드밴스로 넘어가면 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고, 요거 말고도 이제 CAT 2급 강좌도 제가 거의 끝났다 그랬죠. 끝났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가 다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오토캐드 2D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3D예요. 오토캐드로 3D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부터는 오토캐드 3D 강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